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전기물리의학 및 치료 양승훈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16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활동전이의 기전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자, 오늘은 그 내용에 이어서 활동전이로 발생된 그 전기 신호가 우리 몸에서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는지, 결국에는 신경은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체계잖아요. 자, 그래서 그 신경이 만들어진 활동 전이, 즉 그 전기적인 신호를 어떻게 전달하는가, 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그리고 그에 이어서 근수축 기전, 근육의 수축 기전에 대한 자세한 메커니즘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 신경은, 자, 우리가 인체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할 때 전기 신호를 가지고 정보를 전달하는데, 그 전기 신호가 무언가를 이렇게 타고 흘러야 되잖아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에서 쓰는 모든 가전제품들도 결국에는 전선이 있잖아요. 그 안에 회로가 있고, 즉 전기 신호가 시그널이 흘러다니는 어떤 그 길이 있단 말이죠. 우리 몸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뉴런이죠. 신경세포 또는 신경원이라고 부르는 이 신경세포가 그런 전기 신호 시그널을 전달하는 주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자, 왼쪽에 이 마우스가 움직이고 있는데, 자, 왼쪽의 뉴런에서, 자, 오른쪽 상방에 있는 이 우측의 뉴런으로 전기 시그널을 이렇게 전달을 하는데, 뉴런과 뉴런이 이렇게 전기 시그널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서로 연접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시냅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시냅스에 의해서 서로 좌측 뉴런과 우측 뉴런이 이렇게 거의 맞닿아 있는데, 지금 시냅스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려놓긴 했는데 조금 더 붙어야죠. 이쪽 축삭 종말과 여기에 있는 그 덴드라이트가 더 이렇게 가깝게 붙어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신경 흥분전이가 이렇게 이쪽 왼쪽 뉴런을 중심으로 한번 봐보세요. 신경 흥분전이가 이렇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엑손 힐락이라고 하는 축삭 둔덕, 이 부위에서 자극이 가중되어서 역치점, 즉 문턱값 이상의 어떤 그 값을 만족시켜야 활동전이가 이렇게 발사되는 거예요. 근데 활동전이는 사실 양 방향으로 다 전달돼요. 이쪽 왼쪽으로도 전달되고 오른쪽으로도 전달되는 거죠. 자, 그렇지만 왼쪽으로는 왜 전달되지 못하냐면, 왼쪽으로 전달됐을 때 이 덴드라이트의 끝부분에서는 화학물질이 분비되지가 않아요. 자, 이쪽 오른쪽으로 가야 여기 축삭 종말이라고 하죠. 여기 엔드벌브, 이 부분에서 화학물질이 분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활동전이가 만들어지면은, 지금 마우스가 움직이는 부분을 보세요. 활동전이가 만들어지면은 왼쪽으로도 전달되고 오른쪽으로도 전달은 됩니다. 그러나 왼쪽은 화학물질이 없고 신경 전달물질, 오른쪽은 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쪽은 전달되지가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쪽 오른쪽으로 간 그 전기 시그널은 이쪽 신경 축삭 종말 끝까지 가서 여기에서 조금의 그 갭 떨어져 있잖아요. 간극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화학물질을 분비해서 또 이 다음 뉴런에서 PSP라고 하죠. 포스트 시냅틱 포텐셜, 즉 연접하고 난 이후에 이 뉴런에서 다시 또 신경 전기 시그널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또 여기서 엑손 힐락에서 또 이렇게 다음 또 다른 뉴런에게 이렇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가는 것이죠. 자, 이러한 과정들이 신경 연접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쪽에 근수축 기전에서 또 나오니까 그때 또 설명을 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뉴런의 이렇게 구조를 보게 되면 이쪽 우리가 머리같이 생긴 부분을 우리가 세포체라고 합니다. 몸체자 써서. 그러니까 세포의 몸통이라고 보는 거죠. 세포의 실체가 이 부분이고, 그 실체, 세포, 너브셀 바디에 핵이 있죠.
핵이 있고 뭐 니슬 소체도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 지금 마우스가 움직이는 부분을 보세요. 이 부분이 엑손 힐락 즉 축삭 둔덕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자극이 이렇게 가중이 됩니다. 모여가지고 점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커져서 일정 크기 즉 역치점 문턱값을 넘어서는 그런 자극의 가중이 이루어지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흥분 발사가 활동 전이가 발사되는 거죠. 어디로? 축삭 끝부분으로. 물론 아까도 말했듯이 이쪽으로도 갑니다. 오른쪽으로도. 그렇지만 이쪽은 신경 전달 물질이 없으니까 가봤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축삭 종말 쪽으로 쭉 오게 되면 여기서 화학물질을 분비한다. 자, 그래서 뉴런도 이게 보게 되면 보통 뉴런을 우리가 지금 A처럼 이렇게 그리죠. A처럼 그리는데 이게 이제 가장 흔한 뉴런의 형태로 우리가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학습을 하긴 하는데 이런 뉴런을 우리가 묻극 신경세포라고 합니다. 극이 멀티폴라니까 여러 극이 있다 보니까 왜냐면 자 이쪽 축삭 종말로 오는 극은 하나지만 이쪽 반대편으로 가는 이런 끝나는 그 극의 숫자가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멀티폴라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 가운데 있는 것은 이 중간에 있는 너브셀 바디를 중심으로 자 위쪽과 아래쪽 두 개밖에 없죠. 뻗어져 나가는 극이. 그러니까 이것은 바이폴라 즉 두극 신경이죠. 폴이 두 개다 이거예요. 극이 두 개다. 상방 하방. 자 그래서 이것은 두극 신경세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번 세 번째 여기를 보게 되면 너브셀 바디를 중심으로 봤을 때 자 이렇게 하나만 빠져나오잖아요. 하나만 빠져나오는데 이게 하나라고 보기도 애매하고 하나로 빠져나와서 위아래로 이렇게 양쪽 두 개로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두 개라고 하기에도 애매하죠. 그래서 이것을 거짓 홑끝 신경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슈도 유니폴라 하나는 하나인데 두 개인 듯 하나인 듯 그래서 슈도라는 말은 의학용어 라틴어로 거짓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짓 홑극 신경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하나인 것처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두 개로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거짓 홑극 신경 여기는 거짓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데 사실은 거짓 홑극 신경 그래서 슈도 유니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경세포의 형태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활동전이가 그 전기 신호 우리 마이산 그리면서 연락에라고 하면 좀 그렇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이 활동전이가 만들어지면은 이렇게 이게 지금 축삭입니다. 신경의 축삭입니다. 축삭을 타고 이렇게 예를 들면 우측으로 전달된다고 합시다. 우측이 이제 축삭의 끝부분이라고 하면은 이 방향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자, 지금 이 그림상에서는 보면은 마이엘린 쉐스 즉 마리집을 갖고 있는 신경세포죠. 자, 그러면 이것은 그 민마리집 신경세포가 아닌 마리집 즉 유수초 신경세포죠. 수초 즉 마리집이 있는 신경세포의 축삭이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그 마리집과 마리집 사이에 빈 공간이 살짝씩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랑비에마디라고 하죠. 랑비에마디. 그래서 이렇게 마리집이 있는 신경세포는 신경 그 신호, 지금 시그널, 활동전이가 전체 이 엑손을 전체 흥분시키면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그 마리집은 사실은 전선 피복처럼 절연체예요. 전기가 안 통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도약을 합니다. 띄웁니다. 다음 랑비에마디로. 여기는 전기가 반응을 하는 부위니까 그래서 전기가 반응하는 부위에서 다음 전기가 반응하는 부위로 그 다음 또 다음 전기가 반응하는 부위로 계속 뛰어서 가기 때문에 전달 속도가 빠릅니다. 이 마리집 신경은 하지만 이렇게 마리집 신경세포에서는 도약전도 즉 뛰어가니까 빠른데 민마리집 즉 마리집이 없는 C 섬유 같이 이렇게 민마리집 신경세포는 천천히 이렇게 전달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안과 박의 막전이가 서로 분급되어 있는데
분극돼 있는 것을 탈분극시키면서 일일이 한 점 한 점 한 점 한 점 이렇게 다 지점마다 다 흥분시키면서 이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이제 말했지만 이렇게 도약 전도를 하게 되면 상당히 빨리 전달이 되고, 이렇게 우리가 MT를 가게 되면 이렇게 판자떼기를 이렇게 색깔을 뒤집어 엎으면서 이렇게 반환점을 돌고 다시 되돌아오는 이런 게임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학과에서 MT를 갔는데 이렇게 판을 10개씩 천군백군 나눠가지고 서로 뒤집으면서 이렇게 가는 그런 게임을 한 적이 있었는데, 자, 그냥 달려가는 것보다 이 판 10개를 전부 색깔을 반대 색깔로 뒤집어야 돼요. 뒤집으면서 가야 돼. 자, 속도가 빨리 납니까? 아니면 느려집니까? 상당히 더뎌지죠? 자, 이 마리집이 없는 민마리집, C섬유 같은 신경섬유는 마치 이렇게 한 지점, 한 지점, 한 지점, 한 지점을 전부 다 서로 안과 밖에 그 분극돼 있는 그게 대치 상황을 역전시키면서 가야 돼요. 바꿔주면서 서로 뒤바꾸면서.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죠. 자, 그래서 민마리집과 마리집 신경세포의 그런 어떤 신경 전달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기서도 지금 축사계 여기서 이 가운데 부분에서 지금 탈분극이 일어났잖아요. 자극이 이렇게 주어져 가지고 이 부분 가운데 제 마우스를 잘 보세요. 자, 그래서 흥분이 활동 전이가 양쪽으로 퍼져 나가죠. 여기도 아까도 제가 신경세포에서 말했죠. 신경세포에서 시그널이 전달되는 것은 결국에는 엑손 터미널, 즉 축사계의 끝부분으로 전달이 되지만 사실은 흥분된 시그널은 양방향으로 전달된다. 자, 여기도 나오죠. 양방향으로 전달되잖아요. 근데 이쪽 마우스를 보세요. 자, 오른쪽이 너브셀 바디, 즉 뉴런의 머리 쪽이라고 보면 이쪽으로는 가도 전달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신경 전달 물질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쪽이 축삭 종말이면 이쪽 왼쪽으로 가야 이쪽이 전달 가능한 방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어쨌든 흥분전이가, 즉 탈분극이 돼서 흥분전이가 활동전이가 만들어지면 왼쪽으로도 전달되고 오른쪽으로도 전달되고 해서 이렇게 흥분이 양쪽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이런 형태로 전달된다. 자, 그런데 이것은 뭐 민마리집, 즉 마리집, 즉 마이엘린 쉐스가 없는 신경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놨네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척수를 보게 되면 척수의 단면인데, 척수를 이렇게 잘라서 그 단면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들어오는 신경은 감각신경이죠. 여기 들신경이라고 해놨는데 감각신경, 나가는 신경은 우리가 날신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가는 신경은 뭡니까? 운동신경이죠. 운동신경이고, 들어오는 신경은 감각신경을 말하죠. 자, 그런데 감각신경이 들어올 때 보게 되면 여기에 뒤쪽에 우리가 도잘루트 갱글리온이라고 하는 DRG, 약어로 주로 많이 쓰는데 책에 보면 그 DRG, 도잘루트 갱글리온 부분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탁구채 같이 생긴 게 하나 있죠. 자, 이게 지금 보게 되면 아까 우리 뉴런의 세 가지 형태를 배웠었는데, 자,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세 번째 거짓 호끝 신경이 바로 대표적인 이 감각신경 세포체가 바로 이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돌려서 본다고 한다면 이것을 어때요? 자, 이렇게 돌려서 본다고 한다면, 자, 한번 돌려서 볼까요? 이쪽에서 지금 보게 되면, 자, 어떻습니까? 비슷합니까? 자, 조금 더 돌려볼까요? 비슷하게 각도를. 자, 어때요? 자,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감각신경이 척수로 들어오는 입구에는 이렇게 거짓 호크신경 세포와 같이, 신경세포와 같이 이렇게 슈도 유니폴라 형태의 신경절이 있어요. 신경절.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거짓 호크 신경이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런 형태로 이렇게 이해가 쏙쏙 되죠.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돼 있고, 들어와서
이렇게 H자 모양의 척수 안에 이것을 우리가 회색질이라고 합니다. 자, 회색질에 왜 회색질일까요? 여기는 뉴런의 너브셀 바디, 즉 핵이 있는 뉴런의 이 머리 부분, 여기에 검은색의 어두운 색의 니슬 바디들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어두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뇌 피질, 겉질, 콜텍스도 어둡잖아요. 색이. 근데 척수 가운데도 이렇게 어둡잖아요. 그거는 이 부분에 핵이 밀집되어 있다. 즉 너브셀, 뉴런의 너브셀 바디, 뉴런의 머리에 해당되는 그 너브셀 바디가 이 부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어두운 거예요, 색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가는 여기 앞쪽 불이라고 하죠. 이 부분은 앞쪽 불이라고 하는데 앞쪽 불 부분에는 렉시드 층판 8층과 9층이 있는데 여기는 알파 모터 뉴런과 감마 모터 뉴런이라는 운동신경 세포 두 종류가 있어요. 그 운동신경 세포의 축삭이 이렇게 쭉 나오는 게 이게 운동신경 섬유죠. 이게 섬유죠. 그 섬유의 몸체는 이 척수 안에 있고 그 몸체에 이게 축삭 빠져나온 그 섬유 축삭은 이렇게 근육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호각이라고 쓴 것은 거의 근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감각신경과 운동신경, 척수 안에서의 어떤 그런 구조들을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신경 굵기 분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신경의 굵기 분류. 자, 이게 처음에 분류된 굵기 분류인데 제가 예전에도 말했듯이 처음에 인체 해부 생리학자들이 인간을 해부해 봤더니 혈관이라는 것이 혈관은 그 속에 피국물이 나오니까 혈액이 나오니까 이게 혈액을 날르는 혈관이다. 이런 것을 알게 되었는데 무슨 뭐 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이상한 고무줄 같은 것이 약간 탄력도 있고 이렇게 굵기별로 이렇게 조금 더 두꺼운 고무줄 같은 게 있고 좀 덜 두꺼운 고무줄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얇은 뭐 어떤 고무줄 같이 탄력을 가진 줄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게 이제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는 이제 신경인 줄을 아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감각신경, 운동신경에 대한 어떤 그런 지식과 이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모든 신경들을 감각신경, 운동신경으로 구분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굵기별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파벳 굵기에 의해서 구분한 이러한 그 굵기 체계, 분류 체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분류 체계를 보면 크게 보면 A군, 그 다음에 B군, 뭐 군이라고 할 수는 없죠. B, A는 4개나 해당되니까 A군, 그 다음에 B, C, 그 다음에 뭐 D라고 하지 않지만 제가 이제 임의로 D라고 써놨는데 교감신경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제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신경, 신경절 이후 신경. 왜냐하면 이 B에 해당되는 것이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신경입니다. 얘는 이후 신경. 그래서 B와 D에 해당되는 이 구간은 둘 다 교감신경인데 B는 신경절 이전, D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신경절 이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4개의 어떤 신경 굵기 분류 체계를 갖게 되었다. 자, 그런데 A군은 4개나 돼요. 4개나. 그래서 A 알파, A 베타, A 감마, A 델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뭐 A를 뭐 생략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A군에 속해 있는 요소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A 알파, A 베타, A 감마, A 델타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혼돈의 소지를 줄여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알파벳으로 나가는 이러한 굵기 분류 체계는 운동신경, 감각신경 구분하지 않은 굵기 체계다. 굵기 분류 체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로마자로 나가는 것이 나중에 이게 굵기 분류 체계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학문이 지식이 좀 더 발달되니까 운동신경, 감각신경에 대한 구분을 좀 더
할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이후에 나중에 야 감각신경만 한번 따로 분류를 해보자 라는 어떤 그런 요청이 있어서 그 학계에서는 다시 감각신경만 따로 운동신경은 빼고 감각신경만 따로 굵기분류 체계를 이렇게 다시 한번 한 거예요. 그래서 1군, 2군, 3군, 4군 뭐 이렇게 분류를 한 거죠. 자, 그래서 1군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1A, 1B 뭐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머슬 스핀들은 뭐 1A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GTO는 1B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골지 텐돈 오르간, 골지 힘줄 기관이라고 하죠, 우리가. 우리나라 의학 용어로는. 어쨌든 GTO는 1B. 그다음에 머슬 스핀들은 1A가 특징이죠. 물론 머슬 스핀들의 2도 있어요. 2도. 그래도 여기 써 있네요. 머슬 스핀들 세컨더리 엔딩 2차 종말 이게 써 있는데 1차 종말이 1A고 2차 종말이 이게 2입니다. 그렇지만 1A가 유명한 이유는 1A가 머슬 스핀들 안에 뉴클리어 백파이버, 뉴클리어 체인 파이버 모두 다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A가 보다 더 지배적이고 도미넌트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더 유명하고 또 신경도 더 굵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역할이 기능이 더 크고 넓은 거죠. 자, 어쨌든 자 1군에는 1A, 1B 그 다음에 2군, 3군, 4군 자 이것들이 전부 다 감각신경 굵기분류 체계다. 다시 되돌아와서 자 그러면 이 굵기분류 체계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즉 밑으로 내려갈수록 거꾸로 보면 위로 올라갈수록 더 굵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나오는 군이 굵은 거고 나중에 즉 밑으로 내려갈수록 신경 굵기가 얇아진다. 자 그러면 신경은 굵어질수록 전달 속도가 어떻습니까? 신경은 굵어질수록 즉 A군일수록 더 전달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럼 이 A군 안에서도 알파가 제일 굵고 빠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 형님이 A 베타, 셋째 형님이 A 감마, 막둥이가 A 델타겠죠. 자 여기서 예전에 제가 또 한번 강의를 했었는데 강의할 때 말했는데 교수님 왜 알파 베타 D로 나중에 알파벳 그리스 로마 알파벳이지만 이 델타가 나중에 D가 되고 감마가 R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D에 해당되는 델타가 먼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물으신다고 한다면 그리스 즉 히랍 알파벳에서는 감마가 더 먼저 나오고 델타가 나중에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리스 히랍 알파벳의 순서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게 순서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나온 것, 즉 위에 있는 것이 더 굵고 굵은 것이 더 전달 속도가 빠르다. 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자, 그 다음에 교감신경에서도 프리 갱글리오닉이 포스트 갱글리온 네 번째 나온 포스트 갱글리오닉 교감신경보다 더 굵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C는 뭐예요? C는 우리가 뭐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무수초 C섬유 C섬유가 마리집이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페인 앤 템퍼러처를 통증과 온도 감각을 실현하려는 여기서 통증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느린 통증이에요. 느린 통증 C는. 그러면 빠른 통증은 여기 A군의 막둥이 A 델타가 빠른 통증. 같이 여기는 그냥 페인하고 온도 감각만 써놨지만 조금 다릅니다. 이 C 섬유가 날르는 페인은 느린 통증. A 델타가 날르는 페인은 통증은 빠른 통증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더 굵으니까. 자, 그래서 이것은 급성 통증, 이건 만성 통증을 실현하려는 좀 약간 성질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A군, B군, C군, D군에 해당되는 포스트 갱글리온이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섞여 있다라고 했잖아요. 운동과 감각이 섞여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섞여 있느냐? 자 A 알파는 모터 센서리 다 있어요. 둘 다 있습니다. 근데 A 베타는 센서리 감각 성분만 갖고 있는 신경이에요. 자 그다음에 감마는 아까도 뭐 운동신경세포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얘는 운동신경세포, 즉 운동성분이 있는데 감각은 없다. 자, 델타는 아까 통증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빠른 통증.
자, 그러니까 얘는 운동 성분 없고 감각 성분만 있다. 자, B나 D에 해당되는 것은 이건 자율신경의 교감신경이라 했잖아요. 교감신경, 자율신경은 자, 내장기를 움직이도록 관장하는 신경체계인데 B나 D에 해당되는 이 신경체계는 자율신경이니까 자율신경에는 감각 성분이 아예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B와 D에 해당되는 포스트 갱글리오닉 심파테틱 너브 이 D는 일단 감각 쪽에는 다 X자를 쳐야 되겠죠. 왜? 자율신경에는 감각 성분이 없으니까. 즉 교감이라고 나가는 이런 신경들은 부교감, 교감 이런 것들은 다 운동신경입니다. 내장기를 관장하는 운동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감각은 다 없다 쳐야 되죠. 자, 그 다음에 C만 남았는데 C는 이렇게 보게 되면 아까도 말했듯이 C하고 A군의 막둥이 A델타 얘가 통증을 실어 나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A델타는 빠른 통증, 더 얇은 C섬유는 느린 통증. 그러니까 이 C섬유에는 운동 성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센서리에만 제가 동그라미를 쳐놓은 거예요. 실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A알파 보니까 퍼셉션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소마틱 모터 뭐 이런 말 써놨잖아요. 자, 그래서 체성 운동 그 다음에 감각 지각에 대해서 그냥 써놨죠. 구체적으로 잘 안 써놨는데 감각과 운동 다 있는 걸로 돼 있죠. 한번 볼까요? 다 있죠. 자, B가 아니라 A 베타 다 터치 앤 프레주어 촉각과 압각이라고 했는데 운동은 없죠. 한번 볼까요? 운동 없는지 없죠. 자, 그 다음에 A 감마는 아까 감마하고 알파는 운동신경 성분이 있다고 했었죠. 자, 그러니까 모터 투 머슬 스핀들. 자, 감마 모터 뉴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머슬 스핀들 안에도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을 수축시키기 위해서 가는 신경 세포 그리고 그 세포의 축삭이 A 감마입니다. 자, 그러니까 세 번째는 감각 성분은 없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한번 볼까요? 세 번째는 감각 성분은 없고 운동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A 델타 아까 이거 통증이라고 했잖아요. 페인 앤 템퍼러처. 자, 통증과 운동 감각 다 운동은 없잖아요.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운동은 없다고 돼 있죠. X 감각만 있는 걸로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B와 D에 해당되는 것은 전부 다 자율신경이라고 했잖아요. 교감신경 이전, 교감신경 이후니까 교감, 부교감 이런 거 이름으로 나가는 거는 전부 다 내장기관을 움직이는 거니까 감각과는 상관없다고 했어요. 감각 여기 써 있나요? 없잖아요. 감각 없잖아요. D번에 해당되는 것도 없잖아요. 그냥 교감신경에 어쩌저쩌고 이런 것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모터죠. 그러니까 B와 D 보면 다 감각은 없고 운동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C에 해당되는 거 아까 A 델타와 짝꿍이죠. 통증을 실어나르는 두 가지 신경 여기도 페인 앤 템퍼러처. 자, 모터에 대한 내용은 없죠. 여기 공란에 없죠. 자, 모터는 없으니까 모터는 X겠죠. 감각만 있는 걸로 한번 볼까요? C. 자, 모터 X 쳐져 있죠. 감각만 있는 걸로. 자, 그래서 이렇게 구별이 된다. 자, 그 다음에 감각신경 체계만 구분해 놓은 거 보게 되면 1A는 머슬 스핀들로 가는 감각신경입니다. 간다라고 보기보다는 머슬 스핀들에서 올라온다라고 말해야 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감각신경이니까. 자, 그래서 1A인데 1A 같은 경우는 A군에 속하는 그룹에 해당된다. A군 중에서도 A 알파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이 우측에 써 있는 게. 자, 그 다음에 1B 골지 힘줄 기관에서 오는 감각신경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어디에 해당되냐면 얘도 A 알파에 해당돼요. A 알파. 자, 그래서 여기서는 나눠지지만 사실은 이것도 A 알파군에 속한다. A군에서 제일 두꺼운 거죠. 여기 마우스 움직이는 쪽 보세요. 여기에 속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2. 자, 이것도 머슬 스핀들 2차 감각신경 종말이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A 베타에 해당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굵기 분류 체계에서 보면 알파벳 이 두 번째에 해당된다 이 말이에요. 머슬 스핀들 2차 감각신경 종말이. 자, 그 다음에 3. 3에 해당되는 것은
통증과 온도 감각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A 델타 아니면 C겠죠? 자, 그런데 A 델타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부분. 그래서 실제 여기 페인 앤 템퍼레처 써 있네요. 여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포에 해당되는 거는 뭐예요? 페인 앤 어더 리셉터. 자, 페인이 또 나왔죠. 그럼 아까 이 페인은 빠른 통증이면 이것은 무슨 통증일까요? 느린 통증이겠죠? 자, 그러면 얘는 뭐에 해당될까요? 여기 써놓지 않았는데 뭐라고 써야 맞을까요? 자, C라고 써야 맞겠죠? C라고 써야 맞습니다. 이거 안 지워지네요. 자, 그러면 뭐 이렇게 C라고 써야 맞을 이걸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자, C라고 써야 맞습니다. 자, 이걸 안 써놨네요. 자, 그래서 이 신경의 굵기 분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렇게 보면 A 알파가 이렇게 두꺼워요. A 베타는 조금 더 얇죠? A 델타는 C는 아예 얇은데 옷도 없어요. 마리집 옷도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얇아서 신경 전달도 느린데 도약 전도를 못 하잖아요. 마리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더 느린 거죠. 전달이. 자, 그래서 이렇게 신경 굵기 분류별로 이렇게 다른 그런 어떤 신경 전달 속도를 갖고 있다. 그리고 아까 교감신경 어쩌고저쩌고 자율신경 어쩌고저쩌고 나와서 여러분들 헛갈릴 수도 있어서 이 표를 준비했는데 우리 신경계에는 있잖아요. 자, 감각계와 운동계가 있어요. 근데 운동출력계에는 이렇게 우리 껍닥 피부나 우리가 이렇게 겉에서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들 있잖아요. 위팔 두갈래근이나 뭐 엉덩이 근육이나 무릎 펴는 근육이나 햄스트링 이런 것들 다 우리 마음대로 수의적으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체성신경계라고 그래요. 몸신경계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는 맞는데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걸 자율신경계라고 그래요. 주로 내장에 있는 장기를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장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나요? 심장아 멈춰라 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폐야 폐를 한번 확장시켜봐.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지네들 마음대로 움직인다 해서 자율신경계예요. 근데 이 자율신경계에는 교감과 부교감이 있는데 교감이 운동이고 부교감이 감각 이런 게 아니라 둘 다 운동신경이에요. 그러면 자율신경계에는 감각이 없냐? 자, 이쪽 섹터 자체가 다 운동이잖아요. 자, 내장기에는 어떤 그 감각신경이 내장기에도 있긴 있죠. 자, 그 내장기의 감각신경은 우리가 자율신경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몸신경계에서 같이 느끼는 감각체계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운동 출력은 이게 자율신경 우리가 말하는 자율신경,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은 감각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를 말하는 거예요. 운동 성분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혼동하지 말려고 이 표를 알려주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신경 굵기 분류라든지 만들어진 활동 전이가 전달되는 그런 과정, 전달 특성, 그 다음에 마리집 신경과 민마리집 신경에서 어떠한 전달 특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근수축 기전의 세부 사항을 위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6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